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을 같이 볼 건데, 자, 어제였죠. 금요일 날에 종가가 마이너스 3.23% 하락한 마감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스권 중심을 좀 이탈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항상 박스권 중심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던 이 엔캠이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엔캠만 봐서는 정확한 엔캠의 상승 시점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엔캠은요, 보기 정말 많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자, 엔캠의 상승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 자, 오늘 이유와 근거를 제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납득이 됐을 때, 그 뒤에 행동하셔야 될 대응 전략, 전부 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엔캠 또 주가가 빠졌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자,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앙첨단 소재의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 자, 빠르게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항상 제가 중앙첨단 소재를 봐야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뭡니까? 이유는 자, 엔캠과 특수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자, 아틀라스 8000의 2인에 보게 되면은 엔캠이 지분 4.7%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뿐만 아니라 광무 그 위에 보이는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 자, 이 회사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엔캠의 대표인 오정강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있는 법인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관계로 엮여 있다. 이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1월 달부터 미세하게나마 반등을 만들면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자, 엔캠이 뭡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자, 정확하게 중앙첨단 소재가 올라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라고 두고 봤을 때, 자, 엔캠은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그 반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이 중앙첨단 소재가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 뒤에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중앙첨단 소재는 많은 시비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겁니다. 누가? 사모 세력이.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3월 31일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좀 가져왔고요. 보게 되면은 자, 12회차 물량에 집중해 주십시오. 12회차 물량 5월 달부터 전환이 가능했고 700원짜리인데 1,400만 주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700원 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인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왜? 전환을 했을 때 당시에 매도하는 금액의 차익으로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니까. 그렇다면 얘네가 지금 단기에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얼마입니까? 예, 약 21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엔캠 또한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마찬가지로 많은 시비 물량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4월 달에 올라갔던 상승에서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항상 정정을 해드리고 있죠. 자, 작년 말부터 엄청난 물량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환사채. 보시게 되면은 자, 11회차부터 12회차, 13회차까지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 가능 기간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5월에 나올 수 있고 6월, 7월. 자, 순차적으로 매달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12회차 물량인 어 이제 5월이죠. 5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709원짜리 1,400만 주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환 사채였어요. 12회차짜리가. 그런데 엔킴 같은 경우에는 자, 5월 달에 전환될 수 있는 11회차 물량이 얼마입니까? 43만 주밖에 안 돼요. 총 275만 주가 있는데 자, 그중에 5월에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해봤자 자, 43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은 엔캠은 그 뒤에 나오는 물량 161만 주, 70만 주 이거까지 전환을 다 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상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뭡니까? 따라서 올라오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엔캠이 세력들이 여기서
엑시트를 끝내고 나갔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올리는데 거기에 달라붙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의 엑시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지금이 뭐다? 중앙천하 소재가 먼저 올라갔을 뿐이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엔캠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이 엔캠의 셰어들의 물량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BW 물량 신준수급 부사체가 있었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전화우선주가 있었습니다. 114만 주였고 밑에 거는 212만 주였어요. 합이 326만 주. 엄청나게 큰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0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75만 주. 예, 단일 물량 중에서는 가장 큰 물량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자 5월 달부터 7월에 전환할 수 있었고 5월에 나눈 물량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3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전환된 물량에 대해서만 최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했을 것이다. 왜?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는 4월 초였고 4월 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가 전환되는 5월부터 매도를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엔캠의 셰어들이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주가가 이 정도 빠지고 말까요? 아니요,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그 당시에 엔캠의 유동주의 수는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얘네가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물량은 326만 주다. 자, 3분의 1이 넘어가는 유동주식의 물량이 전부 다 매도로서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정도 하락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한가가 몇 번은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었어. 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결국에 세력들은 자,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동향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그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올라갔고 4월이 끝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4월에 올라갔던 구간 그리고 4월에 내려왔던 마지막 구간까지 전부 다 4월 전체의 물량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기관에서 37만 주 팔았어요. 예, 연기금, 금투, 사은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기타 법인 6만 4천 주만이 자 포함되지 않는 물량이다. 자 요거 두 개를 합해 봤을 때 얼마입니까? 43만 주예요. 얘네가 326만 주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43만 주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핵심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까?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숫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동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 자 얘네가 326만 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 1조 3천억치의 손실을 본 사람이 생겨야 된다.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 275만 주를 자 비싸게 팔려고 주가를 올리더라도 계속해서 수익 실현 물량이 얼마 나가야 돼요? 1조 3천억치가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를 포기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팔지 않았던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 박스권은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하지 않았던 매도 가능 기간 되지 않았던 275만 주를 정리하기 위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자 50% 상승으로 나오고 그만큼 주가는 또 빠지지만 다시 올라오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얘네가 우리가 7월 22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자 7월의 마지막으로 12가 13회차 물량이 나오면서 엔캠에게는 자 더 이상 남아있는 물량이 없어요. 이번에 14회차 물량이 추가적으로 상장이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는 물량은 13회차가 마지막입니다. 자, 7월 22일 이후로 얘네가 전환할 수 있는 모든 물량 자, 275만 주 중에 166만 주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166만 주 그리고 앞에서 팔지 않았던 326만 주를 자, 더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얼마입니까? 492만 주. 이 물량을 여기 고점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자 7월 22일 이후로 가장 고점을 형성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8월 19일 22만 3,500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490 다시 할게요. 다시. 예. 자 492만 주 곱하기 얼마였습니까? 22만 3,500원. 했을 때 얼마입니까? 1조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얘네가 자 위에서 326만 주만으로 매도할 수 있었던 금액을 얼마입니까?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을 1조 3천억.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자 물량이 늘어났다. 돈을 더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또한 더 소모를 했죠. 그런데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자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1조 1000억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준비하는 단계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결국 위에서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예, 바닥이 잡힐 때 기다려야 됩니다. 바닥이 잡히게 되면은 자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평단을 낮춰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CB가 이번에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이번에 CB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자 사실상 악재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왜? 유동주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인데 자 이 전환 가액을 확인해 봤을 때 204,500원이에요. 자, 204,500원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를 내가 공모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군가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모집을 하는데 자, 한 주당 204,500원에 한 주에 권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얼마입니까? 18만 원.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참여를 안 하죠. 왜? 이거를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12월 5일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내가 2달 동안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주가는 그냥 장중에서 매수하는 게 더 싸다라면은 여기 참여하는 게 완전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204,500원 위로 그리고 내가 2달에 리스크라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자 높은 가격대로 가 있어야겠죠. 그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 상승을 출발로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CB, BW, 제3자 배정 자 요거 합치면 600만 주예요.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상승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것이고 애초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자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언제 1월 달에 35만 원까지. 그러니까 엔캠에서만큼은 이 35만 원에 올라갔던 상승을 생각해 봤으면은 자 CB가 악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결국에 순서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중앙천사 소재가 진짜 마지막 피날레 상승으로 자 물량을 정리하고 내려오고 있는 지금이 뭐다? 쉐어들의 수익 실현이 끝난 구간이고 결국에는 엔캠으로 그 수익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들 제가 동향을 보면은 쉐어들이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대략적으로 아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중앙천사 소재 지금 세력들이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게 되면은 뭡니까? 기타 법인에서 12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매도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미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전환한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은 결국에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승이었고 그렇다곤 하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는 엔캠의 시점에서는 앞에서 봤었던 중앙천사 소재가 21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했었던 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올라갔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뭐예요?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점을 잡아서 평단을 회복시켜 놓을 것인가. 바닥에 내려왔지만 결국 바닥 잡고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앞에서부터 여러분들과 그런 대응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매일매일 엔캠 영상을 찍었던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7월 22일이었죠. 왜? 자, 이때 당시에 엔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민 물량까지 전부 다 전환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로써 오버행 악재는 해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다. 바다 잡히는 순간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자, 이 당시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주가는 계속해서 한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 20만 원 깨진 지는 한참 됐고 사실상 20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도 모두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자, 위에서 분명히 매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내려올 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내려가면서 평단을 낮춘 작업을 해야 된다. 위에서 매도하는 게 베스트였고 그거 하지 못했다라면은 뭐예요? 추격 매수로서 내 평단을 낮춰놔야 된다는 거. 왜? 뒤에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왔던 제 평단 보시게 되면은 이 당시에는 지금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자 제가 사고 제가 팔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0만 원 위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이러한 대응을 따라왔다라면은 자 21만 원이라는 평단을 7월 22일 기준으로 맞춰 놓을 수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자 계속해서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수익 실현 못했을까요? 무조건 할 수 있죠. 왜? 애초에 일단 주가가 21만 원 위로 올라갔고요. 자, 이 밑에서 이미 21만 원의 평단을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응하고 대응한다라면은 뭡니까?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 지금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거, 엔캠 1월 달부터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아니라 뭡니까? 추가 상장 물량이 전환되는 거를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잡아드렸던 평단은 자 9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전에 라이브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자 9월 3일 날 화요일이었죠. 자 주가는 21만 4,500원. 자 이미 우리가 잡았던 바닥에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자 주가가 빠질 때 뭐라고 그랬어? 상승만 하지 않는다. 자 이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주가가 빠질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자 바닥 찍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만 나오지 않고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는 자 N자형 파동을 그려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확하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자꾸 더 갈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러한 대응을 듣고 와서는 여기서 매도하기로 했는데 매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저는 10일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자, 우리의 대응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일단은 오늘 뭐예요? 예,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게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다? 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매도를 하셔라. 정확하게 좀 미리. 자, 매도를 하셔라.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대응이에요. 자,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자, 9만 원부터 시작한 타점을 자, 위에서 2월 자, 매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자, 상승은 결국 뭐다? 자, 12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물량뿐만 아니라 추가 상장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2월이었고 마지막 12는 언제였죠? 자, 7월이었어요. 5개월 동안 상승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거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돈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이 내 물량을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물량을 자 9개월 동안 진행한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을 유지시키지 않고 주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이탈을 생각을 하고 이탈까지 하겠죠. 마찬가지로 4월 같은 이유로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밑에서부터 미리 매수할 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올라갔을 때 자 분할 매도하는 거 가능했습니다. 내려갔을 때 어차피 7월까지는 뭐다 기대감 유지를 해줘야 되고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흐름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뭐요? 7월 이후에도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동안에 분할 매수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반복하면서 각 구간에 알맞는 수익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수익 실현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주가 빠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굳이 할 필요 없는 매수 해가면서까지 확신을 심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지쳤어요. 예,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자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사면서까지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셨던 평단이 자 7월 22일 기준 자 21만 5천 원이었나요? 네 이렇습니다. 자,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해왔던 대응 그리고 제가 해왔던 대응으로서 나온 결과물까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앞으로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는 팩트잖아요. 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이 몇 퍼센트입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 이거 46%예요. 물론 그 뒤에 주가는 빠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팔았다면 이 하락 무서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상승 이것 또한 20% 내려가겠지만 또 나오는 상승이 35%였다. 지금 나온 상승만 다 합치더라도 80%가 넘는 상승이 나온 구간과 마찬가지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임했다라면은 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손실 보고 있는 결과와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엔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하자고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저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 예, 만약에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기 시작해가지고 자 수익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자 앞에서 했던 대응으로서 지금까지도 유효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예, 어떤 평단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1월 달부터 잡았던 평단 자 이거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전화를 해드린 거니까 절대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받아보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요것만 좀 부탁을 드릴 뿐이니까 자 편하게 이용하시고 여러분들 확실한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 매도 타점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 되는지 이러한 것들 시나리오별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대응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앙선다 소재 봐야 돼요. 광무 봐야 돼요. 다 봐야지만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예. 받아보시는 방법은 일단 제가 제 개인 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1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캡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전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자, 제가 올라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파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가가 빠지겠지만 매도하지 않으실 분들이라면은 하락치에 대해서 내가 각오를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왜? 올라가니까. 내가 진짜 매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해라? 기다려야 된다. 올라갈 거니까.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심적으로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그냥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떨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리스크를 배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승은 나온다. 왜? 결국 여기서는 준비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는 없다. 자, 계속해서 제가 사실 지금 영상만 보면은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자, 보셨잖아요. 올라갔을 때는 매도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러한 것들 대응 받아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자 피날레 상승에서 수익 최대치 가져갈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같이 갈 겁니다. 한 번만 해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흐름을 같이 잡아갈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요. 예,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대응하세요. 같이 혼자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엔캠 수익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마음고생이 가장 많이 했던 구간이 항상 이 고점들이었어요. 예, 항상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예.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확실하게 봤잖아요. 근데 이거 하락 나오면은 장난 아니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 또한 힘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분들한테까지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내려오는 구간에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미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자, 저는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대응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엔캡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장 중에 장 전에라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면서 확실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자 편하게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만 좀 준비를 해놓으면은 엔캠의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내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뭐해라? 자,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 자, 올라갔을 때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하는 것만큼의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분할 매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차이 안 나요. 한 3% 내지 4%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는 자 리스크를 배제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다. 예. 저는 안정성에 먼저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 더 커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 리스크 감소해가면서까지 확실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로 좋더라고요. 예, 진짜 완전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기 바로 직전 있죠. 네, 그 날씨가 딱 나왔길래 저도 이제 좀 여유롭게 나들이를 갈까 생각을 했다가 자 엔캠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영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 대신 좋아요와 구독만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엔캡 남겨놓으시면은 자 월요일부터 즉각적인 대응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더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